안녕하세요. 제가 결혼 2년차 유부녀인데요. 지금까지 단순한 시집살이를 넘어서 형편없기 그지없던 우리 시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시댁은 매우 유별난 편이에요. 자신들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독불장군 스타일이에요. 시댁에서는 일단 제가 친정에 가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했어요. 시댁이랑 친정이 차를 타고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결혼 후 첫 명절이었어요. 물론 저도 먼저 시댁에 갔죠. 명절 맞이 음식 준비도 도왔고 제사도 하는 집이라서 당일에 자고 다음날 오전에 제사도 지내고 제사상을 전부 치우고 설거지도 하고 과일까지 내어 디저트를 먹으며 늘어져 있는 분위기가 되어서 이제 남편에게 슬슬 일어나자고 했어요. 자니, 이제 일어나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너희들은 내일도 쉬지 않는 거야? 저녁 먹고 나중에 장모님 집에 갈 거기 때문에 저녁은 가서 먹기로 했어. 아이고, 이은아, 내가 가자고 했니? 세상의 명절에 누가 친정을 달려가 버린다면 옛날 같은 시절이 돌아왔다고 할 수도 있지. 솔직히 말해, 어디 출가한 외인이 명절에 친정에 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다니. 세상 정말 좋아졌어. 그래서 나도 지금 가야겠어?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눈을 거의 불알처럼 하며 물었대. 아니, 우리 친정도 가서 인사드리려고 그랬어. 정말 말 그대로 명절인데 가족들 얼굴 안 보고 지나친다면 좀 찜찜하겠지? 알지. 알아. 그래서 자꾸 내가 가면 너도 거기서 시누일 할 거 아닐까 해. 그래, 며느리 입장에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예은아, 너도. 며느리로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친정에 가는 빈도를 줄이라는 핑계로 새언니가 불편해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명절이라도 집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부려 먹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집에서 며느리로서 친정으로 도망가는 것이 싫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혼하고 첫 명절이면 여기서 빠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저희 새언니는 저와는 좀 서로를 알고 지내서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우리 집에 와서는 그냥 편히 지내는 편인데. 그래도 생각해보니 제 남편이 제 집에 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 집에 가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면 저도 그렇고요. 이 정도 가지고 얘기하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입이 벙벙 막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입이 벙벙해요. 무슨 말을 할지 떠오르지 않아서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고 시어머니도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어서 그래서 오빠를 둔 채로 혼자 친정에 방문하겠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는 여기 계시니까 제가 혼자 갈게요. 차는 제가 가져갈게요. 오빠, 어차피 내일 저녁까지 여기 있을 텐데 제가 내일 저녁 먹고 중간 지점으로 데리러 갈 테니까 중간에서 만나요. 어머님, 아버님, 그럼 늦게 일하셨어요. 먼저 가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자 남편이 다급하게 쫓아왔어요. 제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네요. 시부모님들처럼 들으라는 듯이 남편과 다시 이야기해보았어요. 이은아, 아무리 그래도 너 혼자 간다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결혼한 사이잖아요. 명절에는 각자의 가족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게 어떻겠어요. 그런 거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명절마다 남편은 남편 부모님을 보러 가고 나는 우리 부모님을 보러 가는 게 맞는 일이죠. 맞아요. 나는 부모님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는 여전히 당신의 딸이에요. 그리고 나는 결혼했어도 여전히 당신의 소중한 딸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시댁에 아예 안 가는 게 아니라 명절 휴가 3일 중에 이틀은 시댁에서 보내고 단지 하루만 친척집에 가겠다는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닌데 엄마의 의도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만일 당신이 너무 자주 들락날락하면 난 불편할 것 같아서 조심하라는 점이에요. 왜 이렇게 예민한 건지요? 우리 새언니도 이쯤 되면 자신의 시댁을 친정에 갔는데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처럼 시비를 걸지 않으려고 한다고 최근 시대에 무슨 일을 하려는 거야? 왜 가만히 있는 우리 동생을 탓하느냐? 그렇게 예민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눈치 없는 거야? 내가 오면 어머님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걸 알아. 그냥 기다리다가 내가 왔다는 생각으로 식사를 차리는 거지. 정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잖아. 오늘 당신이 먹은 그 밥과 반찬들은 전부 내가 만든 거야? 뭘 그렇게 따지고 따지는 거니? 좋게 넘어가면 되지? 어머니도 그냥 넣으니까 왜 그럴 필요가 있어? 어차피 하루 쉬시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오빠야, 쉬운 거 아니면서 왜 괜찮게 넘어가지 않아? 내가 말하면 괜찮게 넘어가자고 할 수 있겠지? 아니, 왜 오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그런 말이 어쨌든 주인인 나로서 할 일이지. 외부인인 오빠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잖아. 웡이 알고 있는 시대 현재 신명절에 나를 데려가 음식을 제공하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 부모님의 집으로 가지 못하도록 매인다. 우리 어머니, 이은아, 그런 행동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어머니는 다른 시어머니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야, 그건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 중이야. 내가 그 집에 간다고 하면 어머니의 반응이 비판적이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어머님의 말이 맞다면 불편할 테니 오지 마라. 나는 내 집에 가고 오빠는 편히 집에서 쉬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혼 1년차 첫 명절에는 분명한 입장을 차린 것 덕분에 다음 명절은 좀 더 원활히 보낼 수 있었어요. 남편도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제가 명절 때 친정에 가면 뭐라 말은 못하시고 하는 수 없이 보내주신 표정으로 보내셨어요. 아, 그래. 이렇게 하나하나 나도 세계를 맞출 것, 나가면서 맞춰 나가야지. 무조건 맞춰주지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뚝소리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크게 싸우면서 완전히 정남이 떨어지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새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가씨, 어쩜 좋아. 어머님이 글쎄, 오늘 병원을 다녀오셨는데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걱정할까 봐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술 날짜도 잡아둔 상태예요. 오빠, 지금 어머니랑 같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전화해봐요. 갑자기 유방암이라고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걱정하게 감춘 것 같아요.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엄마. 유방암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알면서도 숨긴 거야? 나한테, 오빠한테는 말해줘 놓고 나한테만 숨기고 있었던 거지? 그런 일이 있으면 처음부터 말을 해줬어야지. 아유,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조직 검사하기 전부터 말해주면 너 걱정된다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미리 안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아이, 미리 말해 뭐 하니? 너 걱정 조금이라도 덜 하라고 그랬지? 큰일 아니야. 오빠랑 같이 병원 와서 설명 다 들었고 수술하면 괜찮다고 하시니까 너 아무 걱정 마라. 아,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작은 수술도 아니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걱정 마오. 그렇게 하면 안 돼.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아,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어. 그래도 오빠가 전화하려고 했다고 해. 이따 오빠랑 전화 좀 할 거라는데. 받아야겠어. 수술 날짜를 잡았고 이번 절차를 밟을 거야. 이따 오빠가 전화할 거래. 딸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다고 하니까 너는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알았지? 수술을 앞둔 건 엄마인데 엄마가 내게 위로를 주고 계시다고 했다. 눈물이 핑 돌아.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의 두 번째 수술까지 마쳤어. 오빠가 전화했대. 이은아, 오빠야. 숨겼다고 뭐라 할 필요 없어. 우선 엄마가 이번 수술을 끝냈고 수술 날짜도 잡았어.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각하고 힘든 수술은 아니래. 종양도 크지 않고 수술 후에도 큰 문제가 없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말 들르지 말고 당연한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무리 힘든 수술이 아니라도 걱정은 있을 텐데. 엄마 수술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 원래 오빠가 그래도 장남이라고 더 내려고 하려고 했었는데 요새 우리는 난임 치료를 받느라 돈을 많이 쓰고 있어. 그래도 내가 너보다 더 부담하기 때문에 내가 더 내려 할 거야. 하지만 마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미안해. 아이야 오빠가 아니야. 엄마 아빠한테 똑같이 지원받고 똑같이 사랑받아. 오빠가 더 내는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잖아. 정말 고마워. 이해해줘서. 돈은 문자로 알려줘. 듣자마자 까먹을 거니까. 이해해줘서 감사해. 동생 걱정하지 말고 엘사 선생님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말해주셨으니까 너도 괜히 엄마 앞에서 생각하지 마라. 엄마보다 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티 내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대해드려. 엄마가 제일 걱정되고 무섭고 할 거야. 오빠랑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좀 속상하면서도 든든하고 그래요. 의사가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해도 자꾸 불안하고 걱정되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 모두 엄마한테 내 생만 안 할 뿐 속으로는 다들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목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일단 달라고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엄마 오늘 유방암 판정 받으셔서 입원하고 수술 날짜를 잡으셨다. 장모님 괜찮으신 거야? 심각한 건 아니고, 그거 조직 검사해서요. 결과를 알아야 확실한 거 아니겠어? 예은 씨가 일부러 숨긴 거야. 검사 결과로 그런 모습이거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괜히 호들갑 떨고 싶지 않으셨다고 해요. 다행히 종양 크기도 작고 수술하면 완치할 수 있는 수준이라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아유, 그래도 다행이네. 근데 왜 여전히 표정이 심각해? 엄마가 수술비 때문이야. 나 지금 목돈이 없거든. 그동안 월급 받아서 모아둔 건 얼마나 되는데? 남편이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자 표정이 싹 돌변해서 갑자기 적대적으로 물었어요. 갑자기 내가 모은 목돈은 왜 물어보느냐고. 설마 그건 수술비 그딴 걸로 달라고 하려는 거 아닌지. 설마 형님 장남인데 당신한테 수술비 반반 부담하라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런 건 아니라고요. 장남인데 당신한테까지. 그렇게 손에 벌릴 리가 없잖아. 왜냐면 맞지? 오빠가 장남이라서와 엄마의 수술비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오빠가 좀 더 부담한다고 이미 오빠가 말했는데 남편이 우리 오빠를 무시하듯 대접하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해. 그래서 오빠는 반반이 아니라 더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굳이 하지 않고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기 위해 기다렸어요. 형님이 그렇게 안 보이던데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 아니,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다시 자리 잡고 돈을 모으느라 많이 어려운데 형님은 결혼하셨는데도 이렇게 배려심이 없으시다니 큰 돈을 쓰는 것이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을 못 하시는 건가요? 진짜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해. 봤는데 그 사람 너무 하대요. 그게 무슨 작이야. 우리 오빠도 지금 새언니랑 난임 치료하느라 오빠 부부도 나름대로 돈을 많이 쓰고 있어. 난임 치료가 얼마나 비싼 줄 아나? 그거 하면서도 엄마 수술비 자기가 장남이라고 반반 안 하고 조금이라도 더 부담한다더라. 오빠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더 내는 게 맞지? 근데 반반해서 구작 조금 더 내는 게라고. 오빠랑 나랑 꼴랑 2살 차이야. 금전적으로나 애정적으로 똑같이 지원받고 자랐어. 오빠가 남자라고 부모님이 더 해주신 것도 없고. 오히려 나는 여자고 딸이라고 더 챙겨주면 챙겨줬지. 덜 받고 잘한 거 하나 없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오빠에 대해 이렇게 함부로 욕을 하는 거야? 그리고 걱정 마. 당신이 목돈
있으니까 빌려 달라는 거야? 보해 달라는 거 아니라고. 아니, 지금 빌리고 죽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걸 따지고 싶다고. 다 당신이 똑같이 지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장모님이 당신 모르게 더 뭐 해주셨을 수도 있지? 참나. 그리고 내가 돈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 돈을 갑자기 장님 수습이 돼준 것 아니면 리나 우리 엄마 성격 아이잖아.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당신 돈에 난 못 도와줘. 이제 하다 어머니 핑계. 당신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핑계야. 당신 어엿한 성인이고 독립해서 자기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아, 나 몰래 어머님한테 용돈 받았으면서 어디 썼는지 검사라도 받기를 해. 그냥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 치사하게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서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해? 오빠도 독립해서 자기 가정이 있는 사람이면서 왜 그런 부탁을 하는 거야? 아, 난 몰라. 돈 없어서 못 줘. 진짜 어이가 없어. 오빠랑 나랑 합의해서 같이 내기로 한 건데 왜 오빠 욕을 제3자가 아는지 모르는지. 무엇보다 내가 뭐 흥청망청 놀고 먹느라 목돈이 없니? 내가 그건 모아둔 돈이 다 어디 들어갔는데 우리 신혼집에 다 쏟아 부어서 그래. 그런 거잖아. 내가 돈 떼먹기라도 하는 거니? 그게 얼마나 한다고 내가 부담 좀 못 해주는 거야?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남편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목돈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신혼집에 제가 그건 회사 다니며 모은 돈들 모든 돈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러니깐 지금 이 신혼집에 내 돈 더 많이 들어갔다고? 뭐 이거냐? 지금 뭐 생색내는 거야? 내가 입고 있었을까 봐요. 아야 진짜 짜증나는 게 돈 문제야. 이렇게 냉소적이면서 정말로 계산적인 여자였어. 그래서 나는 너보다 돈도 못 모으고 얼마 없어서 너한테 의지하고 살아. 뭐야 나 돈 없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얘기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특히 남편은 갑자기 영광부터 저로 돌렸어. 미친 듯이 힐난을 시작했어. 아 진짜 먼 돈 빌려주기 싫어서 눈이 뒤집힌 사람처럼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귀를 막고 일단 욕을 하고 있는 시기였어. 너랑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구나. 지금 이게 정상적인 부부가 하는 대화라고 생각해? 진짜 집 얘기를 왜 꺼내는지 집을 구할 때 더 부담되길 원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뭐 너도 이해 못 해주겠지? 돈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 가고 싶었는데 나 같은 놈에게 시집 와서 현재 신세 한탄을 겪고 싶어요. 내게 들어줄 생각이 없거든. 어이가 없었어요.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자격지심이 되는 것인지 돈이 없어서 쪽팔리고 찔려서 적반하장식으로 난리를 치는 것인지 별로 한심한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열받아서 목에 피대아지를 세우면서 자기 변명을 해대며 방어하는데 기가 찼어요. 사실 남편이랑 내가 버는 소득 수준은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비슷했고 제가 조금 더 많았어요. 제가 남편보다 사회생활을 더 일찍 시작했죠. 거의 10년이 넘었고 남편은 제대할 때가 막 2년 정도 되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모아둔 돈이 남편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많아야 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 집을 구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대출 이자를 낮추려는 노력을 다들 다 하잖아요. 저도 물론 그랬죠. 앞으로 평생 함께 할 사람이자 함께 사는 집이니 누가 더 많이 부담하고 덜 부담하고 하는 것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제 덕분에 이런 집을 구했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며 고마워하더니 이제는 제게 계산적이라고 비난하고 있었죠. 우리 부부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며 고정 지출을 줄이려고 대출 이자를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집에 투자했었죠. 당시까지만 해도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없었으면 이런 집을 구하지 못했을 거라며 자신이 가진 돈으로는 이런 집조차 꿈꾸지 못한다는 말까지 했었다면서요. 그런데 그때의 저를 내가 뭐라고 했단 말이야? 무시당한 느낌이 든다는 말이야. 아, 지금 내게 화를 내고 있구나. 진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집 보증금은 너랑 반반으로 나누는 게 좋았을 텐데. 아, 그랬으면 내가 지금 우리 엄마 수술비 때문에 너랑 이런 얘기하면서 쌓지 않아도 됐는데. 괜히 수술비 얘기하고 우리 오빠는 무능력하고 양심도 없고 이기적인 장남이고 집 이야기에서 내게 생색내는 계산적인 여자라는 딴소리 듣고 있네. 이럴 거면 제대로 내는 게 좋았을 걸. 이 집 구하금은 내 돈인데 왜 내가 보한 것도 보한 게 아니냐고. 금액이 아니라 보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고. 진짜 이건 뭐 산적이 거기까지 듣는데. 이건 뭐 멍청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간 이렇게 할수록 싸움이 커질 거야. 저런 말도 안 통하는 벽과 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포기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머리가 더럽고 치사하게 계산적인 경조사비도 그냥 각자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 저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통장도 그동안 모은 금액을 분할해서 사용하고 해지할 거예요. 우리 엄마 수술비에 쓰여야 하니까 통장을 가져올게요. 우리가 서로 돌봐주면서 함께 모은 것들을 나눠 누가 소유하는지 등 그런 문제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똑같이 손해를 본 거죠. 남편은 내 행동에 감사하지도 않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 현실적으로 바로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이혼하거나 집을 팔자고 할 수는 없으니 일단은 통장을 반반으로 나눠서 관리하자고 했었지만 남편은 통장을 가져오지 않고 버텨낸다. 그러던 중 수술비 때문에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쪽을 주고 싶지 않느냐는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돈을 쥐고 흔들어 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참으랴. 아주 기다렸다는 뜻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처음부터 내가 나에게 맡겼고 관리하라고 했었잖아. 왜 이러는지 너 진짜 이렇게까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 아, 진짜 이딴 시간만 됐다. 이야기를 이어가면 진짜 돌아버리겠어? 더 이야기하다가는 정말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날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흥분을 좀 가라앉혀 보려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한 2시간 정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느낌이 그냥 쎄한 거예요. 제가 아까 수술비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흥분해서는 마구 화를 내고 저와 오빠를 비난한 행동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잘못된 것처럼 허둥대는 느낌이에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로 목돈도 없다, 통장도 없다, 못 빌려준다, 무조건 못 빌려준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그 모습이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지나간 바로 그대로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가져왔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저희 부부가 함께 돈을 모으고 있던 은행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제 촉이 맞았다 해도 통장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못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통장 안에 있는 잔고가 전부 원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돈을 모았다고 생각했던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겪었거든요. 단순히 이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겁부터 나더라고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큰돈이 어디로 사라졌을까? 혹시 나도 모르게 무슨 사행성 게임이나 음이라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인간이 진짜 나를 속여 숨긴 비밀이라도 있었나? 아니면 뭐 보이스피싱을 당한 건가? 카드 도둑 맞았나?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부부가 함께 모아놓은 돈이 1억 3천 정도로 되어 있어요.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1억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것입니다. 저희는 적금 이자가 높은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해서 각각 따로 모아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헷갈리지 않도록 각 통장의 은행이 어디이고 적금의 이름이 무엇인지 매달 얼마씩 붙는지를 적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잘못 보거나 착각한 적도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며 그대로 다시 남편의 핸드폰을 손에 쥐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텔레뱅킹으로 이체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각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전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게 이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혼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모르겠어서 당황했죠. 시간이 늦었지만 저의 심정을 이야기할 겸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어머님은 늦은 시간에 제가 전화하니 좀 놀라셨다고 하셨어요. 이은아,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무슨 일이야? 바뀐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싸움이라도 한 거야?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연락드렸어요. 저와 남편이 공동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1억 3천 정도 되는데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이 돈을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체를 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한 건가요? 아니면 뭐 진짜 사행성 게임 같은 거를 한 건가요? 대체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연락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혹시 알고 계세요? 아유. 우리 주원이가 너랑 모은 돈을 그랬다고? 글쎄다. 아,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머님, 괜히요. 말씀했어요.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요. 별일 아니겠죠? 제가 남편이랑 잘 얘기해 볼게요. 시간도 늦었는데 죄송해요. 주무세요. 어머님, 아니다. 아니다. 제가 얘기해 볼게요. 일단 너는 아무 말 말고 모른 채 해라. 아무리 내가 엄마인데 내가 물어보면 뭐라도 알려주지 않겠어. 내일 물어보고 알려줄 테니 너는 내가 연락 줄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절대 아무 말도 말고 알았지? 묻지도 말고 그냥 척하고 있으세요. 주원이가 너한테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큰 일은 아닐 거야. 너무 걱정 말고 알겠니? 저 언니한테는 아무 말 마라.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며 저에게는 아무 말도 말라고 신중하게 당부를 했어요. 그러셔서 알겠다고 했죠? 싸우거나 할 거 없이 중간에서 중재자로 나서시는 등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제와 통화하려는 거 맞죠? 집에 돌아온 남편이 방금 어머니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여주었는데 내일 물어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도 급하게 봤는지 내용을 확인하니 더욱 깜짝 놀랐어요. 예은이가 알아버렸다고 내가 내 집을 구하는데 돈을 썼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 같습니다. 아빠랑 살고 계시는 시어머니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다니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너가 어떻게 이 사실을 들킨 건지 또한 의문입니다. 내가 예은이에게는 숨김없이 알려주고 있었으니까 너는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해요. 문자 내용을 보니 우리의 공동재산에 손을 대었던 것은 남편 혼자가 아니었고 시어머니도 함께 이 통 속에 가담했었습니다. 게다가 너가 집을 구해준 것도 어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아버님과 함께 계시는 시어머니가 왜 집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주고받아 연락들을 그대로 뒤져 남편이 매번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에게는 꼬박꼬박 하루 전날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엄마, 내일 예은이랑 갈게요. 오늘 저녁에 계세요? 아버지 보기 싫으면 내일 아침에 가시던가요? 휴, 망할 놈의 영감탱이는 꼴도 뵙기 싫지만 내 아들 체면 생각해서 가야지. 어쩌겠어, 내일은 집에 있을게. 몇 시쯤 와? 낮 2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일찍 도착하면 마트라도 들렀다가 갈게요. 시간 맞춰서 2시 전에만 미리 와 계세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연락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이, 얼른 아버지랑 화해하세요. 다 늙고서 무슨 황혼 이혼이요. 저도 지금 예은이한테 언제 들킬까 조마조마하다고요네. 아버지 하는 꼬락서니 보면 같이 한 집에서 단 한순간도 있기가 싫다. 휴, 그래도 우리 아들을 잘 키운 덕분에 엄마가 별걸 다 하고 싶다고 하니까 간턱하니 3억짜리 빌라들을 해주고 내가 하나는 잘 키웠지. 정말 너 하나 보고 한 세월 아깝지 않아? 이따 엄마가 갈비를 많이 먹고 가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우리 공용 재산을 자기 멋대로 본인이 엄마 집을 구하는데 모조리 쏟아부어 3억짜리 빌라를 해주다니 아이 어떻게 이걸 안 들킬 거라 생각했을까? 간도 큰 모자가 아닐 수 없었어요. 제가 한 번이라도 이야기 안 하고 갑자기 시댁에 들이닥쳤으면 바로 탄로가 났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시댁이 애초에 멀리 있어서 갑자기 간 적도 없었고
늘 가기 전에 남편이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하고 갔으니 들킬 일이 없을 거라고 안심한 모양이에요. 정말 이놈의 집구석 인간들. 의미를 보충하여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드리겠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대로 집에 올라가 남편 놈을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서 당장 일어나 보라고. 너 우리 통장 안 준다고 버텨봤는데 그게 다 너네 엄마 집사한테는 못 준다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이었니?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이었냐고? 이렇게 바로 설명해. 거짓말하지 마. 증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게 다 무슨 일이야? 알았어. 너 내 핸드폰을 몰래 훔쳐본 거야? 지금 이게 중요해. 이게 뭐지? 장고 영원의 통장 말고도 우리 함께 갖고 있는 통장이 3개가 전부 장고 영원이었는데 이것도 한 사람에게만 알려서 공동재산을 토론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당신 어머니와 아버지랑 싸워서 가출했다고 대출을 끼워서 3억짜리를 지불했다. 이거야, 이것이 이혼 사유야. 당장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어느 거든 정도 이미 다 알고 있자 그제야 남편이 이실고했어요. 아니 여보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엄마 집, 그게 평생 있으라고 하는 건 아니야. 아버지랑 잠깐 싸워서 집을 나을 거라고 난리치셨어요. 바리바리 싸서 나오시길래 급한 대로 그냥 알아봐 드린 거였어.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 주는 데네 돈만 썼냐고? 거기 내 돈은 없어. 심지어 그 통장에 붙는 돈,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붓고 있어. 근데 그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홀랑 써. 이게 말이나 되니?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아빠랑 별거 하는 건 비밀로 하라고. 괜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정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나 책 잡힐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당신한테 말 못하고 숨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그냥 멀쩡한 집안인 척했어요. 나는 엄마의 수술비에 대해 몇천 원 정도 하는지 당신에게 상의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당신은 3억이나 하는 것을 이렇게 혼자 결정하고 저질러 버렸어요. 나도 처음에는 월세로 알아보려고 했어요. 엄마도 일단 너무 갑자기 홧김에 나오신 것 같아서 몇 달만 사시다 다시 들어가시지 그랬는데 시세가 생각보다 더 비싸고 전세가 더 싸더라고요. 어이가 없다고요? 엄마한테 효도를 하고 싶었다면 내 돈으로 했어야지. 아까 나한테 수술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너는 내 돈에 내 돈까지 합쳐서 엄마한테 효도를 제대로 해드렸네. 그거 해주고 1년 넘게 나한테 숨겼던 거예요. 여보요. 진짜 미안해요, 엄마. 집 정리를 빨리 해서 실례했어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요. 당신을 비롯한 내가 모은 돈까지 모두 사용해서 새 집에 들어섰으니 우리 엄마에게 수술비를 보태줄 돈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내가 통장이나 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기분을 상하실까 봐 걱정돼요. 나보다 더 난리를 피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어이가 없어요. 내일 집을 비울 거예요. 원래 오랫동안 엄마 집을 계속 지내야 할 계획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된 김에 내일 엄마께 이야기하고 월세 집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당장 내일이라도 집을 비워야겠죠. 자녀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효도를 하고 싶다면 당신의 돈으로 해주세요. 나도 엄마에 대한 효도는 내 돈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문법을 적용하여 리라이트된 내용을 제시합니다. 내 소지품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더니 다음날 남편은 허구직업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집을 내놓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녀는 뻔뻔하게도 제게 다 들킨 걸 알면서도 사과 한마디나 연락 하나 없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녀를 보니 가만히 있으면 더 호구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 폰 전체를 가져오고 앞장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남편은 갑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고 말했어요. 이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앞장서라고 말했죠. 사실 시어머니에게 사과받고 내 돈을 찾은 다음에 이혼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모르는 빌라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빌라에 지어서 원하시는 경우 다음 내용도 추가해 주세요. 쳐들어가자자 남편과 나는 참으로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하여 말았어요. 아니, 글쎄, 시어머니가 너무나 익숙한 분이었어요. 나도 잘 알고 심지어 남편도 잘 알고 있는 남자와 함께 나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서로를 보고 너무 놀라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애들이 갑자기 여기에 왜 찾아온 거야? 어머나, 난 몰라.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아유, 몰라. 아니, 엄마, 지금 고모부랑 뭘 하고 있는 건데?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눈이 돌아가면서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와 나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함께 있는 사람은 바로 남편의 고모였습니다. 시어머니와 고모부는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남편을 말리려고 했고, 저는 혼란스러운 이 틈을 다 이 모든 장면을 증거로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니까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 해요. 남편이 짐승처럼 고모부 뱃살을 잡고 자기 엄마를 내리치고 난리를 치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바지를 잡으며 살려달라고 했어요. 아들아, 제발 이러지 말아줘. 제발 한 번만 눈을 감아주면 안 되겠니? 사실은 우리 그때부터 사랑했어. 이렇게 되었으니 솔직하게 얘기할 테니 너희들이 조용히 눈만 감아준다면 나는 평생을 벙어리처럼 살 것이야. 와, 대박이네요. 이런 막장 집안이 어떻게 있을까? 나는 이 사실을 눈 감을 수 없어. 당신도 참 미련한 짓 했네. 당신 엄마가 불륜의 장소를 제공해준 셈이야. 뒤통수를 맞았네.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너 조용히 입 안 닥쳐야 해.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거야? 뭐야? 입 닥쳐. 어머니, 지금 저에게 그러시면 안 된다니 아실 거죠? 눈 감으라며? 눈을 감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죠. 한번 시원하게 시아버지나 고모님께 연락해 볼까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조카, 며느리님. 이러지 말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빌어야 해? 당신도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장 무릎 꿇고 빌라니. 아, 그래요. 며느리. 아, 그래. 제가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제가 물러나 준다면 제 자식이 되어줄게요. 제가 죽을 때까지 당신만 떠받들면서 살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당연히 날 말에는 고개를 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미루지 않았을 텐데요. 갑질을 당했지만 이혼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코를 찰며 그 집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확답을 요구하며 제 다리를 붙잡고 나가기를 막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발로 차고 도망쳐 나왔어요. 남편은 구석에 처박혀 계속 울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발버둥 쳤고 그 상황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을 남겼어요. 시아버지를 만나러 갈 거라고 하고 이혼하자고 제안했더니 남편은 알겠다는 답장을 보냈어요. 생각하지 않았던 대답이어서 놀랐어요. 이혼을 승낙한 것이라는 자신의 엄마의 불륜 사실을 폭로해도 된다고 했던 부분이 놀라웠죠. 바보같이 효자처럼 행동하던 남편이었는데 자신의 엄마의 불륜 사실을 감춰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대신 나서서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이 사실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차마 내 입으로 말할 용기가 안 나네요. 대신에 당신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고맙다는 감정이나 그런 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일을 마무리하면서 당신과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모두 시아버지에게 보여주었고요. 당연히 그날 집안은 완전히 파탄났죠. 그 후로 변해야 하는 것은 정신을 잃어버린 여편인데요. 나는 지겨워서 잠깐 시간을 훔쳐서 집을 나간 게 그렇다고 해요. 아,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과 같은 노인과 살기는 너무 지루해서 죽겠어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나는 남자 품에 안겨 있는 게 좋다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연령은요. 차이가 18살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가족이라고 고모부랑 불륜을 벌이고야? 야, 이 바보야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언니로 대접해주고 언니라고 칭해준 게 억울하다. 내 남편이랑.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 짐승만큼도 못한 쓰레기야. 당신도 여기 와서 끌어 미친다고. 아주머니 되는 사람이랑 바람나더냐? 아이고, 이런 이들아 다시라 이들이야. 그렇게 우리 시어머니는 고모들한테 돌아가면서 몰매 맞고 이리치고 천리치고 욕지거리 듣고 고모들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루 종일 혼나야만 했어요. 시어머니랑 바람낀 셋째 고모부도 똑같지요. 그렇게 장작 5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몰매를 맞았고 시아버지랑 고모들이 저한테 고마워하셨어요. 조카 며느리 고마워. 이렇게.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줘서 조카 며느리가 말 안 해줬으면 나는 평생 호구등신으로 살았을 거야. 우리 오빠도 그러고 이쯤에서 저 버러지들을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고모님, 저는 당연한 일을 했는데요. 저런 불륜한 더러운 것들은 당연히 매장을 시켜버려야죠. 그것도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그랬는데요. 아우, 제 시어머니만 아주 수치스럽고 창피해요. 그래놓고 뭘 잘났다고 개질을 하셨는지 어떻게 가족 사이를 이렇게 난잡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냐고요? 며느리 말이 다 맞네. 저 더러운 것들 자에는 며느리만 못해. 그리고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줄 알라고 시아버지는 바로 시어머니를 맨몸으로 내쫓으면 시어머니는 반박도 못하고요. 그대로 끌려나가셨는데 저희 남편을 보고 살려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치댔어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어처구니가 없었고 한심스러웠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던지 웃기지도 않아요. 시어머니는 자기 딸의 남편을 손가락질하면서 이게 무슨 개망신인지 자식들 앞에서 부모가 돼서 길잡이를 못 해주는데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저도 그날 이후로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이 집도 나의 신이까지가 순순히 나가야겠죠. 며칠 후에 남편이 연락을 했어요. 여보, 오늘 집을 팔고 싶다고 내놓고 왔어. 신축이고 위치도 괜찮아서 금방 나갈 거야. 안 나가면 내가 전세라도 받아서 일단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 나도 오늘 집을 내놨어. 어차피 여기 당신 돈 얼마 없잖아. 이제 우리 같이 살 일 없을 거니까 나도 당신이랑 같이 살았던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빨리 이혼 서류에 사인해서 보내자. 그래, 알았어. 근데 내 돈이 이 집에 묶여있는 바람에 나 그거 적금도 들어줬으면 이자라도 받고 불렸을 텐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자도 못 받고 대출 이자만 내고 살았던 거거든. 그런데 자금이 와서 내 돈 원금만 돌려주는 건 아닌 것 같다.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그럼 내 원금의 이자까지 계산해 줘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이혼하는 마당에 끝까지 내 몫은 챙겨나가겠다. 너 진짜 끝까지 최악이구나. 내가 여기 꼬라박은 돈 아니었으면 내가 냈어야 할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알려줘야겠네. 부자인 척하며 빌려줬던 돈에 대해 이자를 요구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자기 집의 지분 이자를 내게 지불해 줄 것을 요구했어. 나는 논리적인 설명을 들으려니까 못 말리겠던 것 같아.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돈을 무분별하게 써버린 내 모습도 받아들이지 못하이자 지급에 대한 얘기를 하며 앉아있을 거고 엄마의 수술비를 빌려주겠냐고 부탁했다가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다시 돈만 전달하면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어. 사과했잖아. 당신이 목돈에 대해 얘기하려니 당황해 막 빗대버렸고 그 말은 진짜 아닐 거야. 알잖아. 내가 당황하면 아무 말이나 하잖아. 이러고 난퇴른 소리를 그릇된 소리를 한 것 같아. 괜찮겠지? 지금 엄마는 정말 멘탈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 정도면 내 마음에 비수를 꽂아야만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탓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를 탓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놀랐을 때 막말을 하는 것 또한 나쁜 습관이고 나는 그걸 그냥 넘어가며 살아왔어.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듣고 상처를 받았고 당신한테서 받은 상처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인데 당신이 당신 엄마에게 한 일이 빠르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혼을 시작하면서 남편이 나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이혼을 결정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어머니, 엄마 집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해. 수술 비용도 빨리 마련할 테니 제발 이혼에 대한 결정을 다시 생각해봐. 이제 당신 없이 어디서 살 수 없어. 너 없이는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알잖아. 지금 내가 여기 회사에서 30분 거리야. 돈이 다 빠지면 바로 이사할 곳도 없어. 남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혼한다는 상황까지 왔어. 시어머니께서 직접 사과까지 시작했어. 이은아, 우리 주원이는 잘못이 없어. 내 잘못이야. 반성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나 내 탓으로 너희가 이혼하는 건 안 돼. 또한 너도 여자인데 내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없을까? 내 말을 이해해 주지 못하겠니? 저는 당신같이 더러운 사람이 아니니까 모든 여자가 당신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길 바래.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어디서 이해를 바란다는 말을 입에 올려요. 진짜 내 귀가 더러워지는 것 같네. 2번 다시 이딴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이혼하러 엄마 수술 회복하러 정신 없거든요. 가뜩이나 속 시끄러워 죽겠네. 왜 당신까지 참견을 하냐고요?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주원이는 잘못 없어. 그나저나 사돈 수술은 잘 되셨네. 내가 그동안 사돈 나무도 못 여주고 내가 너무했지? 아우, 제발 좀 그만하세요. 어디서 연민작전을 시전하시는 건가요? 우리 부모님한테는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 속 보인다고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혼할 거고 그쪽은 하루라도 빨리 벌 받고 속하면서 사세요. 본인이 저지른 죄 때문에 당신 아들도 죄인이 돼버린 거니까 평생 그지 않고.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떻게든 말려보려 했어요. 그러나 결국 저는 이야기를 단호하게 끝내고 일절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신혼집으로 이사가서 저는 남편에게 사실을 바로 알려주고 나서 먼저 짐을 모두 싸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제 남편은 지금까지 돈을 모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 원룸을 구하고 월세를 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혼인 전후에도 그 금액에는 변화가 없었기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시어머니가 머물렀던 빌라에서도 새 입주자가 나타났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의 돈의 거의 80%가 들어가 있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어 길거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편과 헤어지면서 지금까지 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엄마의 수술비를 갚은 오빠에게 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받자마자 바로 절반을 보내주었어요. 오빠와 새언니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결혼을 안 하면 이렇게 나를 효도하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세상 형편없는 남자를 만나 불효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월이 아깝고 어이가 없지만 이제라도 갈라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은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쓸 수 있어서 다행하다 여기며 살고 있어요. 어쨌든 전 남편만 생각하면 마지막까지도 서로 나눈 이야기가 돈 계산 때문에 정신을 놓고 누가 더 내고 덜 내었다며 계산기를 두드린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 힘들어요. 자기랑 살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찾아와 울고 뒤지는 그 모습을 보니 돈만 아는 그 인간을 믿음도 안 가고 있어요. 어쨌든 효도는 제도를 하라던 그 말이 잊혀지질 않아요. 서운했을 때는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와 힘든 일을 나누어줄 그릇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전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한 후에 전 남편의 셋째 고모님께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본인들도 이혼하고 지금은 관계 정리를 끝내고 있다고 짧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답장을 안 했어요.
솔직히 이제는 전 남편 가족 문제에 더 이상 얽히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아이 없을 때 똥차를 빨리 버린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재혼 안 할 거예요. 전 남편의 말대로 제 돈으로 후회 없이 실컷 효도나 하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준 분들은 부디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짐을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자 배우자가 어려운 시기에는 좋겠어요. 그것이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마음에 달아둡니다. 저는 짐을 나눌 배우자가 없지만 단단한 가족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추워서 그런지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평온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